장혜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1절 정말 이 건국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사실은 두 곳에서 모였는데도 두 곳 다 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대 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까지도 가득가득 메울 정도였고요. 네. 또 전국적으로도 이 대통령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집회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에 비하면 언론의 보도 행태는 네. 앞서 박사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냥 있는 그대로 탄핵 반대 집회에 얼마나 모였고 또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얼마나 모였는지 있는 그대로의 사진만 보도해줘도 민심이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대다수 언론은 물타기를 했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서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 매체와 언론들이 이 광장에 모이는 또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이는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걸 어떻게든 국민들이 모르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지 않는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걸 지금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행태를 보면 정보수사파들이나 기성 언론들이요, 진짜 손가락 하나 갖고서 해갈리려고. 네.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그들이 보도 안 한다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사실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예. 그 생중계 보면 그 뜨거운 열기가 수백만의 자유파 유튜브들이 다 현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박사님 앞서 말씀해주신 아시아투데이 같은 언론에서도 이걸 제대로 사진이나 이 여러 가지 뭐 주최 측 추산 인원들, 경찰 추산 인원들, 예. 이제는 또 AI가 분석한 인원들까지 네, 해서 그렇죠. 다 이제 AI를 우리가 뭐 우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그 신문 사진 딱 넣고 광화문에 몇 명 모였는 것 같냐? 그럼 AI가 면적별로 인구 밀도 계산해서 몇십만이다 이렇게 탁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데 언론이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물타기를 하는데 MBC와 JTBC 한겨레만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니라 조중동까지도 이런 물타기에 동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탄핵이 기각되면 그건 기성 언론의 실패고 예.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대한 언론의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이 시대의 흐름, 세대 교체, 유튜브와 뉴미디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걸 틀어막기 위해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언론은 여기서는 조중동이나 MBC, JTBC나 이해관계가 저는 일치하는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세계적인 흐름이라서요. 네. 제가 좀 재미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임명한 백악관 대변인이 27살이거든요.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젊은 여성입니다. 예. 이 대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니 뭐 AP통신이고 뉴욕타임즈고 너네 다 모르겠고 미국은 우리나라 유튜브처럼 거기는 팟캐스트가 강세거든요. 예. 하도 차를 오래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는 운전하면서 보긴 힘드니까 화면을 봐야 되니까. 정치 팟캐스트가 강세인데 그 정치 팟캐스트 유튜버들 다 백악관에 출입시켰어요. 팟캐스트는 소리로만 듣는 거. 네, 라디오. 예. 예.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 유튜브죠. 예. 그리고 원래 미국 백악관에는 무조건 첫 번째 질문은 AP통신한테 주는 게 관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뉴스죠. 그 관례를 깨고 정치 유튜브한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요.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네. 그걸 억누르려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MBC, JTBC 기득권들이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고 뭐 유튜브 들으면 뭐 잘못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기득권 현상들이 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복귀로 저는 완전히 이제 형해화되고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광화문 여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역도 있어요라고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서울역의 우리공화당 집회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강고하게 그 대열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언급하는데 잠깐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의 청소년들의 집회 현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했는데 다들 잣줄 좀 울먹울먹 하셨어요. 네. 예. 저 현장 중계로 지켜봤는데요. 네. 그 청소년들 10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국 선언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은 거 하나는 일단 네.
아니 뭔 좌파들이 그렇게 회방로로 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불길이 호남까지 번졌거든요. 그렇죠. 예. 조선대 전남대 다 시국 선언 하잖아요. 전북대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그 여성 대학생 한 명은 막 전국적으로 조회수 막 100만 나오고 아하, 하는 예. 스타가 있어요 또. 그런데 여기마다 공통점이 이 대진령 같은 통진당 산하의 좌파 청년 조직이 네. 옆에 가서 확성기로 소리가 안 들리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네.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외치고 있는 대학생 귀에 확성기를 이렇게 대고 대진년이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또 이화여대에서 그런 사진 찍힌 게 있어요. 아하. 이대에서.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거는 폭력인데. 폭력이죠. 귀에다가 확성기 갖다 대고 소리 지르면. 그거 잘못하면 고막 나가요. 그러니까 폭력이에요. 그거. 근데 온라인에 그 사진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말만 하면 민주주의 강조하는 좌파들이 예. 정말 민주주의가 뭡니까? 평화롭게 자기 의견을 다 다양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자유우파는요. 탄핵 찬성 집회하는 데 가서 회방 놓거나 막 그렇게 귀에 확성기 갖다 대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아니 너네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겠다가 그렇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보면서 또 언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거는 극자들의 폭력 시위나 폭력 선동으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가.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문제의식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제가 대선 때도 청년본부장 하면서 3년 전에 20대 30대 나아가 10대까지 참 많이 만났습니다. 네. 제가 확실히 단언하는 건 지금 2030들이 계몽됐다 하면서 깨어나잖아요. 제가 3년 전에도 느낀 건데요. 10대가 더 매운맛입니다. 지금의 10대들이. 그래요. 지금의 10대들이 민주당과 좌파 친중이라고 하면 학을 뗍니다. 이 10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네.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때 인기 있었던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고꾸라지고 대체로 예전에 유럽 같은 경우도 막 이 보수 우파 정치인들을 극우다 막 이렇게 낙인을 찍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메인스트림이 되고 주류가 됐거든요. 그럼요. 이제 곧 정권 잡고 뭐 총리 나오고 그래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네. 이 유럽의 지금 20대들이거든요. 사실 트럼프만 해도 저 좌파들이 계속 극우라고 네. 극우몰이를 해댔어요. 그런데 그걸 젊은 층들이 나서서 주류로 만들어서 밀어 올렸거든요. 네. 지금 10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저는 또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과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퇴임 이후에 그리고 고초를 겪으시고 대구로 돌아오신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인품 그리고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외람되지만 그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감탄하고 좀 저도 새롭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이 대국민 메시지 이전에 유영아 의원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몇 가지 일들을 소개했더라고요.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전하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나간 일이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만남이 성사된 것부터 어떻게 보면 용서하셨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박 전 대통령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 단합에 있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인이 몸소 내가 지당한 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저희 같은 범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단합이 필요하고 단합을 위해서 나도 지나간 일을 덮어두고 용서하겠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대의만 있으면 작은 차이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했던 저의 과거들도 되게 부끄러워지고 누가 감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지나간 일 다 묻어둔다, 단합해야 된다는 메시지 앞에서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네. 저는 좀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 특히 여당이 단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품격 있게 한동훈과 유승민 같은 인간들은 이 지금의 국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묵직한 경고도 저는 날리셨다고 이름도 봐요. 얘기 안 하면서 그렇게 박살을 내버리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식 어법입니다. 이 단합이라는 단어의 전제에는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곧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네.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대의명분 아래 단합하라는 전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단합합시다 했을 때 그게 뭐 종북 주사파와 단합하자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제가 분명히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안에 못 들어오는 인물들을 아주 격조 있게 딱 지적을 했어요. 그래. 지나친 자기 소신으로 사사건건 대통령 정부와 각을 세우는 사람들. 과거에는 유승민이었고 지금은 한동훈이잖아요. 완벽하게 그걸 품격 있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러 간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난 다음에 뭐 한 딸들이 막 무슨 괴담을 유포했는지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이 지지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제가 웬만하면 그런 괴담이나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거는 아예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한마디로 잘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 한 딸들이나 한동훈 계에서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막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정치에 최소한의 금도도 없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친한계나 한동훈의 간교에 저는 이제는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돌아올 분들은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 시국이 됐고 판이 흘러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한동훈 좋다고 하는 분들은 1번 일단 보수 우파가 아니거나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파인데 이재명 싫은 좌파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수 우파고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거는 이제는 이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제가 이게 이재명이가 더 심한 건지 한동훈이가 더 심한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꽃게밥 참 이것까지 짧게 한마디만 하시죠. 네, 저는 뭐 막말도 이 정도면 네. 이제 법적으로 이재명의 공적 발언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사회 분열과 혼란을 너무나 낳기 때문에 이재명 막말 금지법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꽃게밥이라는 발언이요. 단순히 공포심을 자극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차원에서만 문제인 게 아니라 연평도 주민들에게 정말 예전의 트라우마와 또 모욕감을 선사하는 그렇죠. 그런 발언이거든요. 이거 게장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다 타격받을 거예요. 그럼요. 꽃게밥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게장 먹을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에게도 타격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런 사고를 치고 이재명이 과거 성남시장 때 남겼던 트위터 목록을 보면요,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했느냐, 화장실 대변기에 머리 박고 뭐 머리 돌려라.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막말들을 본인이 트위터에 성남시장 때부터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대변이 잘 안 돼. 그 전원이 불가능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발언을 시장일 때 공적으로 남겼던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이재명의 어떤 막말이나 망언 이 정도 수위에 올랐으면 이게 선진국이면 유럽이면 혐오 발언하는 사람이니까 공적 공간에서 그냥 제외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예. 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뭐 중도 행시하는 사람들이 독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독일에서 공부했고 근데 이재명한테 높은 점수 주잖아요. 저 그게 너무 모순인 것 같은 게 제가 네덜란드랑 독일에서 공부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독일에서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방송에 못 나와요. 독일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그 혐오 발언 금지 그렇죠. 규정이 강하게 예. 있어서 맞아요. 예. 아예 그냥 축출돼요. 근데 어떻게 그런 데서 공부하면서 뭐 중도 거리는 분들이 이재명한테 높은 점수 주고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런 건지 정말 네. 제대로 놀랍습니다. 공부를 못한 정말 거지. 꽃게밥 이런 거는. 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스탑 더 스틸을 그 읽고 나서 빌려줬다고 이게 두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서 읽은 사람 두 사람이 다 남부구치소의 징벌방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치소가 아무리 이제 피의자들을 수감하는 곳이라 해도 최소한의 인권이 유지되는 곳이다. 2025년에 대한민국은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대한민국 구치소가 어떻게 아오지 탄광처럼 변하고 있느냐. 네. 이게 무슨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이 머리 끝부터 그러니까 썩은 검찰 수뇌부 줄타는 이런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판사들, 사법부 카르텔들부터 낮은 단계의 어떤 교정당국, 교도관들까지 갈아엎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 아니 어떻게 책을 읽고 책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가두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중국이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제도권 차원에서 방송인들이나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우리 고성국 TV나 여러 방송에서 알려주신 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좌경화되고 썩어 있었던 실체가 이 기회에 드러나는구나. 예.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바로잡을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고성국 박사님께서도 이심 전심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매일 오후 2시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같은 정론 언론들이 힘을 얻는 게 우리가 이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것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기존 언론의 판을 바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어떻게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렸느냐. 제가 아까 말한 미국의 유튜브와 같은 팟캐스터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됐지만 동시에 기성 언론이지만 항상 마이너 취급을 받았던 폭스뉴스가 이제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능가하는 위치로 우뚝 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뉴미디어 시대에 여러분들이 고성국 TV의 영향력을 조선일보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운동이지만 동시에 아시아투데이 같은 언론은 폭스뉴스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종이신문 구독과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 구독 거기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자주 나오시니까요. 제가 하는 오후 2시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들 같이 봐주시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신 이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좀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과의 대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대학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청소년들의 시국선언 모음 영상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